합격.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신한군이 허위 이력 논란에 휩싸인 하이도 천사상 조각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전 검증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공사장에서 2톤이 넘는 철근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철근가 급등으로 공사재 자재를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공고한 전입시험 실시 계획이 특정인의 채용을 염두한 시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낙농과 양돈 등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허위 이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한군 하이도 천사상 조각가가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신한군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전에 검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한군 하이도 선착장 도로 옆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천사상 조각품.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신한군이 로댕이 견줄 만한 세계적인 작가라며 소개한 최모 씨의 작품들입니다. 최 씨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1992년부터 파리 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지내고 로마 카톨릭 예술원 정회원, 나가사키 피폭 유령탑 조성 등의 이력을 제시했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대학 교수를 지냈던 시절은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됐던 기간이었고 사기 전과 등으로 이미 6차례 감방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한군이 이러한 최 씨에게 사들인 작품은 318점에 19억 원가량. 신한군은 물품구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지만 허위 이력이 불거지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외 이력은 직접 확인이 어려워 작가와 관련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증하였고 당시 작가의 프로필이 저희는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신한군은 최 씨의 허위 이력이 알려지면서 신안 경찰에 사기 혐의로 최 씨를 형사 고소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 잘못이 명확해지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하기로 했지만 작가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철근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철근이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화물차를 몰고 가 2톤이 넘는 철근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화물차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잠시 뒤 화물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공사 현장. 후진으로 공사장 입구에 화물차를 댄 뒤 한 남성이 내립니다. 후레쉬를 켜고 공사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무엇인가를 화물칸에 여러 차례 싣습니다. 절도범은 이곳에 놓여있던 한 개당 5kg가량의 철근 400여 개를 훔쳤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3일, 4일 있다가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딱 그 날짜를 특정해서 왔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히다고. 이 남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세워진 차량의 블랙박스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절도 등 전과 13범인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근 CCTV 20여 대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용의 차량의 라이트 불빛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게 되었고 한편 한평에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최근 철근 3톤가량이 사라져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톤당 60만 6천 원이었던 철근 가격이 현재 100만 원까지 급등하면서 공사 현장 자재들이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해 전남도의회는 공무원 전입시험을 치르면서 음주운전 경력을 용인해주는 등 특정인 채용을 염두에 둔 조건을 내걸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1년 만에 비슷한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이달 초 공고한 전입시험 실시 계획입니다. 7, 8급 전입 공무원 4명을 선발한다며 근무 경력 제한과 유의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2차례 이뤄진 전입시험과 달라진 점은 강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 직급 하향 지원을 위해 본인의 직급을 낮추는 강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 공고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로 파견돼 근무를 했던 전남 한 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이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시 해당 자치단체에 조기 복귀했는데 최근 8급으로 강임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7급으로는 경력 초과로 전남도의회 전입시험에 지원할 수 없지만 경력 제한이 없는 8급으로 직급을 낮춘 겁니다. 이 같은 조기 복귀와 강임 절차는 전남도의회의 전입시험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강임을 요청했거든요. 본인이 강임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 전남도의회는 해당 직렬의 결원으로 채용 공고를 냈을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임 불허 조건을 삭제한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전혀 근거가 없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제약 조건을 걸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청과 별개로 연간 2차례 전입시험을 실시 중인 전남도의회. 1년 만에 또다시 특정인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내놨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남도의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완도군은 바닷물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을 청산면 6호에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은 바닷물의 방사능 실시간 감시 체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라고 밝히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수산물 가운데 전복과 광어, 다시마 등 12개 품목을 출하 시기에 맞춰 방사능과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와 돼지, 닭과 오리 등 사육 농가며 낙농과 양돈 등은 6억 원, 나머지는 9천만 원까지 가축 수에 따라 지원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영암 KIC 경주장 레저 테마파크를 특별 운영합니다. 레저 테마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트 경주장과 RC카 체험장, 풋살과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설 연휴를 맞아 전통놀이와 클래식 카트 주행 등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광주와 대구에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로 한층 더 강화된 달빛 동맹이 이제는 산업동맹을 향한 첫 발을 뗐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남부 거대 경제권을 조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달구벌과 빛고울이 손을 잡고 협력하기로 한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해 대구의 병상이 부족할 때 대구 지역 확진자를 데려와 광주에서 치료하기도 했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빨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퇴원해서 또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주에는 대구의 22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228번 시내버스가 다니게 됐고 대구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518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단위 협력해서 시작해 민간으로까지 교류가 확대된 지난 15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놓아서 소통을 더 확대해보자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을 모아주십시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 동맹을 넘어 산업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수도권에 맞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빛 철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하며 혈맥을 뚫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수도권에 펼쳐갈 수 있는 거대 남북 경제권을 만들어 보자. 이른바 남북 거대 경제권 조성협약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두 지역의 절박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지역 인재를 키우고 달빛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당초 예정된 2030년보다 앞선 조속한 달빛철도 완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부 거대 경제권 구상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수도권 집중을 남부권의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자, 구축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15년 전에 소박하게 시작된 달구벌과 빛고울의 만남이 연대를 넘어 철도를 타고 동맹으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광주, 대구 달빛 동맹이 지방 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방 시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습니다. 올해 투자 유치 목표는 1조 9천억 원. 경제청의 역할도 시대 변화에 맞춰 미래 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 유치 쪽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2차 전지와 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1조 2천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남해안 관광 거점과 산단 배후도시 조성, 산업용지 적기 공급 대책과 혁신 생태계 전환에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수요에 딱 맞는 부지가 부족해 결과적으로 1조 5천억이었던 당초 투자 유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두를 낀 공장 용지를 선호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산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산단 공급 또는 산단 개발에 좀 더 현재 의료 관련 제품 생산 등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세풍산단이나 율촌 2산단 등 올해 경제청은 1조 9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또 다음 달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화학과 철강, 항만이라는 전통 산업 기반에서 미래 신성장 분야로의 기업 유치 다각화라는 역할 변화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 그린에너지, 항공우주, 소재부품, 관광산업 등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 기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그래야 산업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개청 20년, 이제 청 장년기로 접어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역할 전환과 투자 유치 목표 달성이라는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의대 유치에 나서면서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의 인물에서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순천대와 함께 통합의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역과 필수 의료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남과 같은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다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의대 신설 여부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에서도 의과대학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니 향후 이제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전남에 의대 신설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남 도립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계시죠. 지역의 다른 대학과도 통합을 추진하고 계실까요? 네, 지난 1월 양 대학이 만나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통합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광주에 있는 전남대 규모의 이제 대형 거점 국립대로 성장하여 지역 대학으로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첫 발을 전남 도립대 통합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지금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말씀드린 전남 도립대를 포함해서 국립대인 목포해양대학교와 도내 일부 사립대 등의 4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모두 다 원활하게 통합이 진행된다면 입학 정원 한 3,000명, 교수 한 500명 이상의 편제가 돼서 여수대 통합 이전에 전남대 규모의 대형 거점 국립대가 될 것입니다. 네, 총장 취임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같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했던 일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이제 어려운 시기에 목포대학교 제도학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제 국립대에서는 유례가 없는 수준의 대대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적으로도 이제 입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등록률이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거의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취업률도 영내에서 일반 국립대에서는 1위, 또 창업 성과라든가 산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 지표가 전국 국립대학의 최상위권에 올라섰고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복지 허브로서 목포대학교를 지역에 개방하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올해는 대학 간의 통합, 또 그리고 글로컬 대학 선정, 200만 전남 도민의 열망인 의대 유치까지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형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목포대를 이제 지역과 동행하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을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165만 제곱미터 규모의 아리백 산업단지와 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화원산단은 국내 최대인 99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 2022년 8월 개통된 이후에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분야별 민원은 생활 민원이 432건, 정주 여건 272건, 문화관광 102건 등으로 영암군은 이 가운데 95.9%를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은 다음 달 24일까지 찰나의 순간을 영원으로라는 주제로 소장품 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삶의 풍경들, 생명의 시간들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유한한 시공간의 형상들을 무한한 예술로 재창조한 다양한 분야의 소장 작품 28점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포남권 생물자원관이 암태도 등 국내 6개 섬에서 채집한 병풀의 유전 다양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병풀은 예로부터 피부 상처 등의 치료에 사용돼 왔지만 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포남권 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제 추가 발굴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클린뱅크 인증을 받은 농축협이 전남에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3년 클린뱅크 인증사무소에 전남 농축협 57곳이 선정됐습니다. 클린뱅크 인증은 연체 비율과 고정 이하 비율,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등 연체 채권 관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전남교육청과 농협은행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일까지 수당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바우처 카드 제작과 발급 등이 완료되면 다음 달 20일 이후 포인트 지급 서비스와 함께 금융, 경제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전남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달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지역 재학생들에게는 1인당 매달 5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근길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온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을 보이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가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목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설 연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올해 설 당일에는 목포의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목포 영하 2도, 한평 영하 4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목포 5도, 한평 6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 장흥이 영하 4도, 해남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장흥 8도, 해남 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6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의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16분입니다. 설 연휴 동안 목포의 하늘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설 당일인 모레 낮에는 전남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콘 정수기 2. 왔어? 커피 한 잔 줄까? 난 230ml에 100도씨. 용량도 온도 조절도 더 섬세하게. 아, 좋다.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2. 코웨이. 스윗한 거? 스파이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샤크 클린센스 IQ. IQ 센서가 먼지와 바닥을 감지해 자동 청소 모드로 깨끗하게. 샤크만의 엣지 센서가 2.5배 더 강력하게. 먼지통 비움도 자동으로. 클린센스 IQ. 샤크. 수많은 멀티비타민 중 대한민국 1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좋은 원료로 하나를.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 이젠 고려온단입니다. 당신의 요리가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집니다. 필립스만의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로 골고루 빠르게. 필립스 에어프라이어.